수영장의 물이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인공태양에서도 플라즈마 온도를 더욱 뜨겁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가 필요한데요. 인공태양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 또는 인공태양의 화장실이라고도 불리는 장치가 바로 디버터입니다. 디버터는 인공태양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을 견뎌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공태양에서 디버터의 역할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료시스템연구부 디버터 연구팀의 권성진이라고 합니다. 디버터는 핵융합 실험장치나 혹은 실증로에서 플라즈마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와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강한 열과 강한 입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디버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파티클 컨트롤, 그러니까 입자를 제어하는 측면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입자를 제어한다는 표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고 나면은 헬륨 애쉬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헬륨 애쉬와 토카막 안에 플라즈마에 존재하고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가지고 플라즈마 내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밀도를 높여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이러한 헬륨이나 불순물 혹은 반응하지 않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국에는 자기장을 통해서 디버터에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한 큰 열이 디버터에 가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열을 냉각시키는 게 디버터의 또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실증로로 갔을 때 저희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반응해서 나오는 중성자가 결국에는 디버터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디버터는 진공용기나 초전도 자석을 가열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실제 저희 K-스타 디버터에 들어갈 실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한 개의 모듈이 K-스타에는 64개가 들어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K-스타 디버터 한 개 모듈은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너 버티컬 타겟, 아우터 버티컬 타겟, 센트럴 돔, 그리고 3개의 타겟을 지지하고 있는 카세트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너 버티컬 타겟과 아우터 버티컬 타겟에 가장 높은 열속과 입자속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높은 10메가나 20메가와트/스퀘어미터의 높은 열속은 모노블락 3, 4개 정도의 좁은 구간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텅스텐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모노블락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터의 경우에는 약 30만 개의 모노블락이 토카막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플라즈마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이럴 때 불필요한 헬륨 애쉬라든지 불순물들을 디버터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고 플라즈마에서의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 그러니까 연료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핵융합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버터는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네, 디버터 재료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버터는 높은 열속과 높은 입자속을 견뎌내야 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높은 열속을 견뎌내는 재료를 아무어 머티리라고 합니다. 즉 갑옷과 같이 이러한 극한 환경을 견뎌내야 된다는 뜻인데요. 기존의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카본 타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입자속과 열속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K-스타의 가열 장치를 업그레이드했고 높아진 가열 장치 성능으로 플라즈마의 파워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K-스타에 떨어지는 열속과 입자속도 더 높아지게 되었고 저희가 최근에 텅스텐 재료로 디버터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버터를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높은 열속을 냉각하는 부분입니다. 열속은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열의 양인데요. 이때 이 열속은 기존의 K-스타 같은 경우나 이터 같은 경우는 약 10메가와트/스퀘어미터, 단위 면적당 10메가와트의 열이 가해진다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열은 저희가 예상컨대 우주 왕복선이 예를 들어서 한 40MW/스퀘어미터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주 왕복선보다는 조금 더 적은 열이긴 하지만은 이 우주 왕복선은 기껏해야 수분 정도를 버티고 저희가 재사용을 하지 않는 재료인 반면 디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메가 이상의 높은 열속을 실증로에서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버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근데 이러한 높은 열속이 현재 K-스타와 이터는 10MW/스퀘어미터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실증도로 가게 된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20메가, 30MW/스퀘어미터가 될지도 모르는 높은 열속을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열속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물리적인 해결 방법들과 공학적인 해결 방법들을 전 세계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K-스타 디버터를 제작하고 만들기 위해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은 저희가 이터 디버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술을 축적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를 위해서 제작이나 검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소 분들뿐만 아니라 업체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참으로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3년도 텅스텐 디버터가 적용된 K-스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터보다도 먼저 텅스텐 디버터의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특성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극한 환경의 인공태양을 지키는 최전방 특공대, 핵융합 상용화 난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디버터 연구,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